여기까지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공급 부족도 알겠고 분양가가 오르는 것도 알겠는데 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집값이 그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겠냐. 요즘 아파트 매물량도 역대 최대치라고 하고 집값도 하락세라는데 결국 이렇다 보면은 지금 버티고 있던 집값들도 붕괴가 될 거다 라고 하는 주장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요즘 한국 경제가 당면해 있는 상황은 정말 위기 그 자체라고 할 만큼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작년 말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고요. 환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내수 경기도 최악의 최악을 거듭하는 것과 동시에 대기업들도 몸을 사리면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으면서 산업 경쟁력까지 위기가 찾아올 정도로 경제의 성장률이 꺾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잘 되는 곳들은 여전히 잘 나가면서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2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주력 업종인 반도체 산업은 역대 최대치의 수출을 기록했고 자동차 산업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출을 기록하면서 호황세를 이어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조선업계도 요즘 슈퍼사이클을 맞이해서 최고의 호황을 누리면서 잘 나가고 있고요. 김밥, 라면, 김치 등 이른바 K푸드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새롭게 수출 효자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불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도 수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목표치를 올해보다 높은 7천억 불로 설정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불안과 호황이 겹치는 상황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잘 나가고 불황인 사람은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대기업 직장인들 중에서 연봉 1억 원을 넘는 직장인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 잘 나가는 몇몇 회사들의 경우 성과급을 거의 연봉 수준으로 연초에 때려주면서 그야말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뉴스로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꼭 근로소득이 아니더라도 코인이나 미국 주식 등에 투자를 잘해서 소위 대박을 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도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 살고 싶은 집은 동일한데 그 수는 한정된 상황이라면 결국 돈의 흐름도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집니다.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가 진행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는 곳은 여전히 잘 나가고 죽어가는 곳은 계속해서 나빠지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프는 KB부동산이 전국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위 20% 그리고 하위 20%의 격차를 비교한 겁니다. 작년 12월 전국 집값의 상위 20% 평균 아파트 가격은 12억 8,36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건 집값 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인 1억 1,648만 원보다 11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건 KB부동산에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12월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도 영향이 물론 있겠지만 지방 소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도리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격차를 벌린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런 양극화 현상은 서울 내에서도 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7억 2,539만 원, 하위 20% 평균 가격은 4억 9,089만 원으로 격차가 5.6배로 벌어졌습니다. 상급지는 불황기인 지금에도 신고가 행진이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하급지는 가격이 다운되면서 간극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안에서는 상승과 하락 중 어느 곳이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이건 부동산 정보앱 호갱노노에서 가져온 실거래가 분석 자료인데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정부의 대출 틀어막기가 정점에 달하던
작년 12월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승 거래가 하락 거래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건 온갖 악재가 다 나온 상황에서 그만큼 서울 상급지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일부 기사들을 보면 집값이 30% 빠졌다, 반토막 거래가 나왔다고 자극적인 제목들을 달아서 사실관계를 부풀리며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한두 개의 극단적인 사례만 보고 시장을 오판하시지 말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직접 찾아보시면서 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분들이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분들이겠죠. 현재 경제 상황이 위기라는 점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책 당국도 이걸 손 놓고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하와 관련해 물가뿐만 아니라 성장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는데요. 구체적으로 올해 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라면서 정치 불확실성 증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겠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한국은행의 과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이 두 가지거든요. 경제 정책은 원래 정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심상치 않으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국은행도 어느 정도 금리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걸 시사한 거죠. 다만 변수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 속도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올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시기의 문제일 뿐 그 방향은 인하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제가 여기 보시는 영상에서 예견했었던 대로 새해가 되면서 은행들은 틀어막았던 가계대출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중단했던 모기지 신용보험과 모기지 신용보증을 재개했는데요. 모기지 보험 상품을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 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한도도 풀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붙었던 각종 제약들도 완화했는데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해 유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수도권 전세대출을 막았지만 올해는 이것을 풀어줬습니다. 국민, 하나,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작년까지만 해도 금지했었지만 올해는 일부 해제했고요. 국민은행은 지난해 임대차 보증금에 증액된 범위 이내로만 제한해왔던 전세대출의 한도를 올해 들어 해제했습니다. 이처럼 은행권들이 대출 제한 강도를 낮추는 것은 새해가 되면서 대출 총량 규제 한도가 리셋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강력한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DSR 3단계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은행들은 올해 정해진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반기 중 대출 규제를 더욱더 완화를 하면서 영업활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처럼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해제가 맞물리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 유입도 훨씬 더 자유로워질 테고요. 이는 서울 아파트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돌아보면 최근 2, 3년간 한국 경제는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새마을금고 사태, 전세 사기 대란이 터졌을 때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박살난다는 폭락론자들은 항상 등장해 왔었는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4월 총선이 지나면 정부가 그동안 틀어막아왔던 부동산 부실이 터진다.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 집값이 반토막 날 거다. 삼성전자가 위기라서, 롯데그룹이 위기라서 IMF급 경제 위기가 온다.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등등 온갖 위기설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됐습니까? 물론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정말 나라가 망할 정도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되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값이 반토막이 나면 과연 이때만을 기다렸던 분들은 자기가 다니고 있던 직장,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는 건재할까요? 언제나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그저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커다랗게 벌린 채 감히 저절로 내 입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위기 속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을 틈틈이 공부하면서 나에게 찾아올 기회들을 준비하면서 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그냥 가시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알림 설정과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야말로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유일한 원동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전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